자, A, B가 있고 1보다 크고요. C가 양수인 세실수 A, B, C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식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거, 즉 참거짓 따지는 거예요. 이게 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접근해가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참거짓 판별하는 거. 우리가 자, P면 Q이다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게 참이 되려면 P집합, Q집합 있을 때 Q, 이 P면 Q라는 조건이 있을 때 진리집합들입니다.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더 커야 돼요. 거짓이면은요 반례를 찾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은 반례를 찾는 겁니다. 반례를 보여주는 게 거짓임을 증명해 주는 거고요. 참인 것은 이 포함 관계가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여주던 직접 보여주던지 증명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가냐 이거죠. 참거짓 문제를 접했을 때 일단은 자, 이렇게 반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다양하게 대입해서 숫자들을 대입을 해봅니다. 대입을 해서 만약에 반례가 하나라도 보이면 뭐다? 거짓이 되겠죠. 근데 뭐 숫자를 대입을 막 했더니 거짓인 게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이제 참일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때는 이제 참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때는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증명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 어차피 거짓인 거는 증명이 안 되거든요. 증명이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이게 다시 또 거짓이 아닐까 생각해서 다시 반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찾아지면 거짓인 거고 또 만약에 잘 안 찾아져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참이지 않을까 해서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참 거짓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간단한 건 쉽겠지만 어려우면은 아주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문제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분의 C, 자, B분의 C 이렇게 있어요. 조건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참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들면은 바로 증명 시작해도 돼요. 근데 좀 거짓이지 않을까? 아니면 좀 낯설어요. 처음 보던가 좀 복잡해 보이면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얘는요. 제가 한번 볼게요. 좀 간단하니까 증명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보다 크죠? 0보다 크니까 양변을 C로 나눠도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이게 부등식 문제이기 때문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변을 C로 나눠요. C로 나누면 이렇게 사라져가지고 그냥 A분의 B와 B분의 1. 자, 이것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A, B는 둘 다 양수입니다. 1보다 크니까. 자, 양수인 경우는 자, 우리가 역수를 취하면 양수인 경우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서 역수를 한번 취해보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A분의 1, B분의 1 역수 취했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 모양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입니다. 증명을 한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A, B 곱 더하기 1이 A 플러스 B보다 크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참인지 거짓인지 참 방향이 잘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것들. 자, 예를 들어서 뭐 3, 2 양수니까 1 이런 식으로요. 여기 어차피 A, B만 있네요. A, B만 있으니까 3과 2. 자, 3, 2를 대입해 보면 여기 6 되고요. 여기 3, 2. 6 더하기 1은 7. 3 더하기 2는 5. 그러니까 만족하죠? 그쵸? 다른 숫자를 몇 개 대입해 보세요. 그래도 좀 만족한다 싶으면 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증명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 부등식 문제,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얘를요, 자, 이거를 이렇게 다 넘겨서 빼보세요. A, B 더하기 1에서 빼기 A 빼기 B. 자, 이게 0보다 크다. 이걸 보여도 되겠죠? 이렇게 넘겨서.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요거 두 개씩 묶어보면, A로 묶어보면 B-1이 되고요. 요 1하고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렇게 B-1. B-1이 공통이기 때문에 B-1로 묶으면 여기 A-1. 자, 이런 식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A, B가 둘 다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B-1도 요것도 양수가 되고 A-1도 양수가 됩니다. 양수끼리 곱하면은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푸실 때는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부등호 그대로 유지시킨 다음에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러면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쓰지 말고 두 식을 그냥 뺐다고 하고서 마지막에 요 값이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이렇게 크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니은은 참이 되겠죠. 이렇게 참. 자, D급 볼게요. B분의 A가 B 더하기 1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모양이 봐가지고는 바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숫자를 대입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A와 B만 관계가 있네요. 자, 1보다 커야 되니까 B의 2, A의 4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자, A는 4, B는 2. 그럼 2분의 4가 되고요. 자, 2, 4 이렇게 대입해보면 3분의 5가 되겠죠. 자, 3분의 5, 좌변은 2분의 4. 2분의 4면 2죠. 2와 3분의 5는 2가 더 크죠. 벌써 이렇게 이쪽이 크잖아요. 왼쪽이 크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틀린 게 한 개라도 발견이 되면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걸 아무리 증명하려고 해도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리에 들어서 보이는 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디귿 틀렸고요.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가 1보다 클 때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6의 최소값을 구하시옵니다. 우리 최대최소 문제 중에서 산술기하 평균 이용한다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합, 곱, 역수일 때 산술기하를 보통 이용하면 좋은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요 x 있고 분모에 x 있죠? 역수관계인데 여기에 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 있어요. 이 모양이 똑같아야지만이 우리가 역수관계 이용해서 바로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모양을 맞춰줘야 돼요. 똑같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가 플러스 1이라 여기를 플러스 1로 만들 수가 없어요.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걸 플러스로 만드는 거는 힘들고요. 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을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쉬워요. 얘를 x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데 그 2를 이렇게 뒤에다 쓸게요. 제가 이렇게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주면 요 2라고 같겠죠. 자, 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생각해주고 이쪽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치환한다고 치면은 이 덩어리가 A, 이쪽 덩어리가 B가 되겠죠.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이 모양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 루트 이 두 개를 곱해요. 곱하면은 x 빼기 1이 약분돼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16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하기 2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양쪽에 더하기 2 있으면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거고요. 그런 후에 양쪽에 다 2씩 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이 조건은 왜 나왔다? 우리 산술기하 평균 쓸 때 이 A, B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보다 커면 이 값이 양수, 이것도 양수 되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만족하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루트 16은 4고요. 곱하기 2 하면 8, 더하기 2 하면 10. 그래서 이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을 물었으니까 답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 모양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실수 A, B에 대하여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분의 9 곱하기 B 플러스 A분의 1이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어떤 학생이 오답 노트의 내용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대수관계를 적용하면 여기서 각각 쓴 거죠. A 플러스 B분의 9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이거 곱입니다. 이거 두 개 곱한 거. 산술기하평균 쓴 거고요. 이쪽에서도 B 플러스 A분의 1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 해서 A분의 B. 기억 니은의 양변을 각각 곱하면 왼쪽 것끼리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른쪽 것끼리 곱하면은 4의 루트에 B분의 9A 곱하기 A분의 9. A 약분되고 B도 약분되니까 3 곱하기 4에서 12. 그래서 이 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구하는 최소값은 12이다 그랬습니다. 자, 요 풀이가요. 최소값이 12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 이거죠. 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뭐가 틀렸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올바른 풀이가 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답 정리 이렇게 보면요. 기억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가이고 그랬습니다. 기억에서 우리가 이 산술기하평균을 썼을 때 이 등호 성립할 조건이 있어요.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뭐냐면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겨보면은 a 만약에 마이너스 2 루트 ab 더하기 b라고 저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 값이 루트 a의 빼기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완전 제곱식이. 자, 어떤 거의 제곱이니까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은데 이 0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크거나 같은데 0이 될 때는 이 제곱 안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루트 a랑 루트 b랑 같아야 되니까 a와 b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a와 b가 같을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하고 보통 이때가 최대나 최소가 나오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 기억에서 볼게요. 기억.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고 여기 또 썼죠. 지금 이 풀이의 중요한 거는 산술기하 평균을 2번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한 번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한 번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2번을 쓰게 되면 보세요.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냐면 a와 b분의 9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b분의 9. 이렇게 곱해보면 ab가 9가 되겠죠? 즉 ab가 9. ab가 이렇게 9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그럼 니은에서는요. 자, 니은에서 이 등호 성립할 조건. 여기 보면 니은의 등호가 성립할 때는 그랬죠. 성립할 때는 a와 b분의 1이 같아야 돼요. b와 a분의 1이요. 자, 같으니까 곱해보면 ab가 1 이렇게 되겠죠. ab가 1. ab가 1. 근데 보세요. 여기는 ab가 9가 되고요. 여기는 ab가 1이에요. 이쪽은 ab가 9, 이쪽은 ab가 1.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ab가 있을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ab는 존재하지가 않죠. 만약에 이 값이 동시에 만족했다면 여기도 조건이 똑같았다면 2번 사용해도 되고 3번 사용해도 되고 막 조건만 똑같다면 여러 번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조건이 다르잖아요. ab가 9, 여기는 ab가 1. 그래서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양수 ab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수를 이렇게 곱했을 때 여기 는이 나오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여기 는. 요 는을 만드는 ab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값이 12보다 자, 크거나 같은 거 일단 맞아요. 크거나 같은 거 맞는데 같게 만들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최소값은 12보다 큰 값에서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한번 이번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구하려면요, 이 산술기 아까 제가 한 번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랬죠? 한 번까지는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2번 이상 쓰게 되면 지금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을 쓰려면 이거를 먼저 전개를 시켜야 돼요. 다 전개를 시켜요. a, b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a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1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9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a, b분의 9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을요 제가 a, b분의 9 먼저 쓰고 1과 9 더한 10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술기하를 썼는데 이거 두 개만 쓸 거예요. 이 앞쪽 두 개만. 이 두 개만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곱해요. 곱하면 ab 약분되고 9 되겠죠. 플러스 뒤에 10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산술기하평균 제가 지금 한 번 썼죠. 등호 성립할 때가 언젠가 보세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을 때. 같을 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값이 지금 계산해 보면은 루트 9가 3이죠. 3 곱하기니까 6 되겠죠. 6이니까 이 값이 같으려면 각각이 얼마씩? 3씩 되면 돼요. 3씩. 즉 AB가 3. 이거 3이면 3분의 9도 3이 되겠죠? 그래서 AB가 3이기만 하면 이 등호를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은 6 더하기 10 해서 16이 최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 한 번만 써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만약에 2번 이상 쓰게 된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같아지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다른 경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2,4를 지나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OAB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이 점을 꼭 지나야 돼요.
그럼 이 직선식을 써보면요. 기울기는 뭔지 모르죠. 한 점은 2,4 알고 있습니다. y 점과 우리 기울기 할 때 y 마이너스 y좌표 4는 기울기는 모르죠. m에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직선을 쓸 수 있어요. 기울기 m이고요. 지나는 점이 2,4. 여기서 이 식에서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을 알아내면 됩니다. x절편은요. y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y 값에 0을 대입하면은 m이 나눠주면 마이너스 m분의 4가 x 마이너스 2고요.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2 마이너스 m분의 4. 이 값이 x절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절편은요. 자, y절편은 이번에 x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4만 넘어가서 플러스 4. y절편은 이 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요.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 마이너스 m분의 4 곱하기 높이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되겠죠? 전개를 시켜보면요. 이 먼저 이렇게 약분시키면 이거 1 될 거고 약분되면 2 되겠네요. 전개를 시켜보겠습니다. 1과 마이너스 2m 곱하면 마이너스 2m 1과 플러스 4 마이너스 m분의 2와 이렇게 곱해보면 플러스 그리고 m은 약분되겠죠? 약분되고 2 곱하기 2니까 4 그리고 뒤에 거랑 곱한 거 마이너스 m분의 4하고 2 곱하면 8 이렇게 됩니다. 숫자 일단 4 더하기 4는 8이 되고요. 네,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m 나오고 여기는 m분의 4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요. 넓이의 최소값, 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식에서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이 값에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이것만 따로 생각해보면 m 플러스 m분의 4의 최대값만 구하면 됩니다. 이 모양이 역수죠. 역수. 우리가 합, 곱, 역수면 뭐다?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한다.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산술기하평균을 이용을 해보면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루트 자 곱해보면 4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값이 4인데 자, 보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에 최대값이 안 나와요. 최소값이 4 하고요. 원래 이렇게 풀어도 틀린 겁니다. 이거 좀 전개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잘못 푼 건데 왜 이게 잘못됐냐 이거죠. 이걸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 산술기하를 보면은 xy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 이렇게 하고 언제 쓸 수 있다 그랬죠 이게? xy가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면요 이런 조건들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조건 둘 다 양수일 때.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자, 아까 m을 잡았죠. 보세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m의 기울기가 뭘까요?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처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m이 음수입니다. m이 음수. 얘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m이 음수인데 지금처럼 해놓고 여기 보면 지금 산술기하 쓸 때 마지막에 m 더하기 m분의 4 이렇게 쓰면은 m이 지금 음수면 이거 산술기하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0보다 둘 다 클 때. 이게 만약에 하나가 0보다 크고 하나가 1보다 크다. 자, 이래도 함부로 못 써요. 이거는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둘 다 1보다 크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넘겨서 등호 성립할 조건을 확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양수일 때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기울기 m은 음수입니다. 음수일 때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쓰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안 되고 그럼 풀이가요. 자, 이 식에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안 돼요. 묶어내면 이거 자체가 여기가 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8 플러스 2로 묶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m분의 4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양수 돼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것만 산술기하를 써보면
크거나 같다 2 루트 자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m 약분도 사라지고 4만 남겠죠. 그래서 요 값이 4가 되겠죠. 4. 요 값이 4. 이만큼의 최소값이 4가 돼요. 곱하기 2 하면 8이고요. 거기 8 더하면 16. 그래서 최소값이 16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다 기울기가 음수다. 음수기 때문에 m 플러스 n분의 4 여기서 산술기를 쓰면 안 된다. 자,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A와 B가 양수일 때 이 값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그랬습니다. A, B가 양수면요. 이 값도 좌변도 양수고 우변도 양수가 되겠죠. 자, 양수일 때 우리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에서 둘 다 양수면은 제곱을 해도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방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이렇게 제곱한 걸 볼게요. 제곱해보면 좌변은 4분의 제곱해보면 앞에 거 제곱, A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오른쪽도 제곱을 해보면 루트만 벗겨지겠죠?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이 큰 거를 보이는 거니까요. 자,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보겠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에서 4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 를 빼보면요. 4로 통분을 해보면 4분의 2A 플러스 2B가 되겠죠? 빼보면 A 하나 사라지고요. B도 하나 사라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2 루트 AB가 됩니다. 요 식을요. 요 식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4로 나눠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아까 여기서 이거 뺐죠?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루트 씌우면 아까처럼 이 모양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A가 양수, B가 양수, C가 양수일 때 3A 더하기 B 더하기 2C 곱하기 A분의 3 더하기 B 더하기 20분의 2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특징이 여기 B 플러스 2C, 여기 B 플러스 2C 있죠? 똑같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볼게요. 이렇게 B 플러스 2C를 하나의 덩어리. 그래서 X로 이렇게 치환하겠습니다. BC가 양수니까 X도 양수가 되겠죠? C를 다시 한번 써보면 3A 더하기 X 곱하기 A분의 3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전개를 시켜보면요. 이렇게 곱해보면 A 약분되고요. 9 되겠죠. 이렇게 곱해보면은 X분의 6A 이렇게 곱해보면 A분의 3X 뒤에 거랑 곱해보면 2 그래서 이 9와 2 더하면 11은 이렇게 있고요. 뒤에 것만 다시 한번 써보면 X분의 6A 더하기 A분의 3X 여기는 X분의 A고 A분의 X 서로 역수관계죠.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합, 곱, 역수 이렇게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확률이 큰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보면 이용할 때 이 11은 똑같이 양변에 있다고 하면 되겠죠. 11, 11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만 산술기하 평균을 써줍니다. 2 루트 곱해보면 A 약분되고 X도 약분되니까 3, 6, 18이 되겠죠. 산술기하 한 번은 마음대로 써도 돼요. 2번 이상 쓰면 위험한데 그때는 이 등호 성립하는 조건을 다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쓸 때는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요 값이 루트 18이 3 루트 2니까 곱하기 2 하면 6 루트 2 11 더하기 6 루트 2 더 이상 간단히 안 되네요. 요 값이 최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최대 최소 문제는 중요해요. 최대 최소 문제 잘 풀면 수학 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최대 최소 문제 접근해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첫 번째, 자,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함수로 접근해간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냥 일반적인 풀이법이고요. 두 번째, 도형으로 접근을 해가는 거예요. 함수라는 건 미지수가 하나가 보통 변하는 거고요. 도형은 뭐 두 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뀌어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부등식 영역에서의 최대 최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절대 부등식, 이때부터는 우리 그림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는 부분이. 그래서 절대 부등식 이용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산술 기하 평균. x 플러스 y는 2루트 x보다 크거나 같다. 산술 기하 평균은 합, 곱, 역수. 이렇게 세 가지일 때 보통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2차인 경우에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실수 조건이 있을 때 판별식 이용해서 푸는 방법. 접근 방법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보면은 자,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근데 이 식에 우리 일반적으로 함수적으로 접근해 가면 이게 분수죠. 그죠? 뭐 유리함수인데 밑에 분모 이런 함수는 우리가 보통 배우질 않아요. 이과생들만 나중에 이제 미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 이거 미분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아직 배우질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미분하는 거 이용하는 거 지금 안 되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대로 보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변형을 하는데 얘를 변형시킨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만 본다, 또는 뭐 역수를 취한다, 또는 뭐 제곱을 한다, 루트를 씌운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은 만약에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아까 산술기하 평균은 합, 곱, 역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 가야 돼요. 이 식에서 만약에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대로는 지금 못 쓰니까 얘를 변형을 시키는데 이 분자 분모를 x로 나눠 봅니다. x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상관없겠죠. x 나눠도 되고 또는 역수를 취한다고 생각해도 돼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x로 나눠 보면 여기 1 되고요. 자, 여기 x로 나누면 x 빼기 1 더하기 이건 x분의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변형시켜서 모양을 좀 바꿔 보니까 여기서 요 x와 x 플러스 x분의 4 요 부분이 우리가 익숙한 산술기하 평균에서 그 역수에 해당하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요 부분만 이렇게 떼어내서 요거의 뭐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데 지금 최대값 문제 전체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얘는 분모기 때문에 분모에서는 최소값을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값의 최소값을 알아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어요. 더한 거는 2루트 곱 두 개를 곱하면은 4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4는 2니까 2 곱하면 4. 그래서 이 값의 최소값은 4. 자, 요거의 최소값은 4인데 또 빼기 1이 있죠. 빼기 1 하면은 3분의 1. 그래서 답은 최대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을 시켜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가 8, AC가 6,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삼각형이요.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삼각형하고 뭐 큰 삼각형도 닮음이 되겠죠? 이것도 닮음. 닮음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수를 정할 건데요. 이 길이를 한번 x로 볼게요. 여기를 x로 보면은 6대 8이죠. 6대 8이면 뭐 2로 나눠보면 3대 4, 3대 4대 5 이런 비율의 삼각형이 될 거고요. 3대 4면은 이것도 3대 4가 되겠죠. 자, 이것도 3대 4면은 미지수를 이렇게 잡는 게 편해요. 분수가 안 나오게끔 3x, 4x 이런 식으로요. 이 길이를 3x, 요거를 4x. 이쪽 길이는 6에서 3x를 뺀 6-3x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그 두 개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4x와 6-3x를 곱하면 되겠죠.
3으로 묶어내볼까요? 그럼 12에 x에 3 묶어내면 2-x.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의 종류가 2차식이 되겠죠? 2차식 중에서 최대 최소 묻는 거니까 2차 함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2차 함수고요. 2차식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언제? 꼭지점. 꼭지점은 두근이 지금 여기 보면 0하고 여기 0하고 여기서 2 나오죠? 해가 0과 2의 가운데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돼요. x에 1 대입해보면 1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2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보통 제일 쉽고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풀어보면은 만약에 미지수를 두 개를 써요. 여기 x 이쪽을 y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이쪽이 6-y가 되겠죠? 이 길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해서 볼까요? 이 길이 대 이 길이 비율이 아까 3대 4였죠? 3대 4. 3대 4는 3에 해당하는 게 6-x, y, 그 다음에 4에 해당하는 게 x.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겠죠? 외항의 곱이 3x는 곱해보면 24-4y. 이걸 넘겨서 정리 좀 해보면 3x 플러스 4y는 24. 자, 얘를 만족해야 되고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넓이는 xy 곱하면 되겠죠? 이 곱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거는 합, 그쵸? 합이 있고 곱. 합과 곱, 우리 합곱 역수일 때는 산술기하평균을 이용을 해봅니다. 산술기하평균을 이용해보면 3x 플러스 4y가 크거나 같다 2루트 xy 곱하면 12xy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 x 플러스 3x 플러스 4y 값이 24니까 24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요. 자, 2 나누면 12가 되고요. 양변 제곱해보면 12의 제곱 12xy 12로 나눠주면 12.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여기서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고 C가 B보다 클 때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B분의 A가 C분의 A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요. 자, 여기서부터 뭐 출발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부터 조작을 해서 이걸 만족해도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제가 양변을 A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근데 A가 지금 0보다 작죠? 0보다 작기 때문에 A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B분의 1 되고 부동호 방향 반대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이 BC는 0보다 다 크죠? 그래서 B분의 1과 C분의 1은 다 양수입니다. 자, 양수일 때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돼요. 자, 이거는 B가 되고 C가 되는데 부동호 방향 반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참이죠. 이게 참이기 때문에 역순으로 거꾸로 이렇게 증명하면 이게 참인 거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은 참이 되고요. 니은 A 더하기 C가 B보다 작다. 자, A와 C 이렇게 더한 게 B보다 작다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반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옳은 것들은 이렇게 증명하고 틀린 거는 반례를 하나만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합이 얘보다 큰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A와 C를 더했을 때 B보다 큰 거 C 값이 좀 크면 되겠습니다. C 값이 예를 들어 10 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B가 양수인데 좀 작은 거 2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0은 9 9는 2보다 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동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반례를 찾아서 틀린 걸 증명한 거고요. 자, 디귿 A 빼기 B분의 C A 빼기 C분의 A 빼기 B분의 C A 빼기 C분의 B가 있는데 이 값이 더 크다. 자,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족 안 하면은 이제 거짓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참인 거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증명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요, 이 분모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이거 양변에 a-b와 a-c를 곱합니다. 자, 곱할 건데 여기서 a 빼기 b, a하고 b하고 자, a가 더 작죠. 그래서 a 빼기 b는 음수가 돼요. a 빼기 c도 c가 더 크기 때문에 빼주면 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수끼리 곱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양수가 돼요. 이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의 양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값을 곱해보면, 자, 여기 곱했다고 치면은 a 빼기 b가 약분되고, 이 a-c만 여기 곱해줍니다. c에 a-c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 곱하면은 a 빼기 c가 약분되고, a-b가 곱해지겠죠. b에 a-b. 자, 이거 이렇게 전개시켜 보면은, ac-c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ab-b제곱. 자, ab를 일로 옮기고요. 제가 c제곱을 일로 옮길게요. 일로 옮겨서 a로 묶어보면은 c-b가 되고요. 넘어가면은 c제곱 빼기 b제곱. 근데 이 부분이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보면 c-b 곱하기 c 플러스 b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변을 c-b로 나눕니다. c-b로 나누는데 c-b는 양수가 돼요. c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a가 c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a는 음수고 bc는 양수예요. a는 음수고 b와 c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성립하죠. 이 값이 참이 됩니다. 거꾸로 또 역순으로 가면은 이거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A, B, C, D 되어요.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클 때 대수관계가 항상 성립하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C 더하기 BD가 BC 플러스 AD보다 크다. 자, 한번 요식에서 이거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뺀 게 0보다 크면은 이거 만족하는 겁니다. 빼보면은 그래요. 자, AC 한번 써보겠습니다. AC 플러스 BD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D 이렇게 돼요. 그래서 A가 있는 부분 이렇게 묶어보면 제가 A로 묶으면 C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B로 묶어보면 여기가 D 마이너스 C 이렇게입니다. 자, D 마이너스인데 이거 부호 반대면은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C 마이너스 D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것도 C 마이너스 D로 묶어내면은 여기는 A 마이너스 B 이렇게입니다. 근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럼 이 값은 양수가 되고 C도 D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값도 양수돼요. 곱하면 0보다 크겠죠. 뺀 게 0보다 크니까 이 앞에 게 큰 거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AC가 BD보다 크다 그랬어요. AC 곱한 게 BD보다 크다. 자, 이거는 좀 발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AC가 그냥 일일이고요. BD가 음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자, A와 C를 곱하면 1 이렇게 되고 B와 D를 곱하면 4. 그래서 이거 부등호 만족하지가 않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루트의 A-B 더하기 루트의 C-D 루트의 A 플러스 C-B-D이다. 자, 이거 보면요. 이거가 자,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양수입니다. 양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예요. 얘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수끼리 있을 땐 자, 양수에서는요. 이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또는 뭐 제곱해서 서로 이렇게 뺀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좌변을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하면 A 빼기 B. 자, 뒤에 거 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A-B, C-D 이렇게 되겠죠. 자, 우변은 A 플러스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A 빼기 B, C 마이너스 D 자, A 빼기 B, C 마이너스 D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 이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큰 거를 보이면 되는데 자,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은 플러스 C도 D보다 크기 때문에 플러스
그래서 곱하면 이것도 양수됩니다. 그래서 여기 0보다 크다는 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루트의 kx제곱 빼기 kx 플러스 3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루트가 있고요. 이 값이 실수되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kx제곱 빼기 k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이 식을요, 좀 볼 때, x 입장에서 볼 때 2차식처럼 보이지만, 자, 여기 개수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k로 먼저 입장을 좀 나눠줘야 돼. k가 0이면은 2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걸 분석할 때 k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k가 0이면요. 자, 0이 되면 2창 사라지죠. 근데 보면 1창도 사라져요.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참이죠. 만족하기 때문에 k 값이 0일 때 만족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합니다. 이것도 되는 거고, k가 이제 0이 아닌 경우 볼게요. k가 0이 아니면 이제 이게 2차식이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를 이제 막 fx라고 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볼록 이런 모양이 돼야 돼. 이렇게 위로 볼록은 안 되고 아래로 볼록이고 그다음에 접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여기 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될 조건이 뭐냐면 이차항 계수가 자, 여기서 이차항 계수가 k죠. 이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판별식 이게 우리가 안 만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고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인 겁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을 써보면요. b제곱 빼기 4ac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은 12k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k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근데 이것도 2차 부등식이 됩니다. k로 묶어보면 k 마이너스 12 두 실근이 나오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 범위 k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따라서 k 값 최종 범위가 0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 위쪽에서 k가 0인 거 되고 아래쪽에서 이 범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k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수는요. 0부터 12까지 이렇게 1부터 12까지가 12개고 0이 있으니까 13개가 되겠죠. 또는 여기에서 이거 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의의 두 실수 A, B와 P는 0보다 크나왔고 Q는 0보다 크나왔고 P 플러스 Q가 1을 만족하는 PQ에 대하여 AP 플러스 BQ의 절대값이 루트의 A제곱 P 더하기 B제곱 Q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증명한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요거 지금 절대값 제곱했죠.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자 우변 요것도 제곱해서 이렇게 뺐습니다. 이게 0보다 지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뺐기 때문에 요 값이 0보다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돼야지만이 이 부등식의 증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중간 과정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보면요. 먼저 우리 절대값 제곱을 해주면 절대값의 만약에 x제곱은 그냥 x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이 있지만 그냥 가로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앞에 거 제곱 여기 써볼게요. 이거 제곱해주면 a제곱에 p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2ab의 pq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의 q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뒤쪽은 제곱해주면 이 루트만 벗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에
a제곱 p 플러스 b제곱 q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a제곱 p제곱 하고요. a제곱 p 있죠? 자, 요거를 a제곱 p로 묶어보면 a제곱에 p로 묶으면 여기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요 EAB PQ는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요거 보면요, B제곱 Q제곱 빼기 B제곱 Q, 요거는 B제곱으로 묶으면 B제곱 Q로 묶을게요. 이렇게 Q로 묶으면 Q가 하나 남고 마이너스 여기는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가에 들어갈 거 볼게요. b제곱 q 있고 q-1. 가에는 q-1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q-1. 그래서 q-1이 있는 게, 자, 요거네요.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는 한 다음에 요 식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죠? 조금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 p의 p-1은 이렇게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q입니다. q. 근데 여기서 p 플러스 q가 1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q를 다 p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q는 넘어가면 1-p와 같습니다. 그래서 q 대신에 1-p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b제곱에 q 자리에 1-p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q 자리에 1-p가 들어가면 이게 -p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p하고 1 빼기 p인데 이 마이너스를 여기 곱해주면 이게 p-1로 바뀌죠. 여기가 p-1로 바뀌면서 여기도 그냥 p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p의 p-1 곱하기 b제곱. 그래서 이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q에 1-p를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q 자리에. 그러면 여기도 p 곱하기 1 빼기 p인데 우리는 p에 p 빼기 1이기 때문에 이거를요 1 빼기 p로 바꾸는 대신에 앞쪽의 부호를 반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p-1로 바꾸는 대신에 이 부호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 p의 p 빼기 1이 다 공통으로 있죠. p의 p 빼기 1, 여기도 p의 p 빼기 1. p의 p 빼기 1로 묶어내 볼게요. 이렇게 묶어내 보면 자, 여기는 a제곱. 자, 여기는 아까 묶어내면 여기는 b제곱. 자, 여기도 p에 p 플러스 p 빼기 1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이요 다시 완전 제곱돼서 a-b의 제곱이 됩니다. 요 나 자리에는 이 a-b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나의 a-b의 제곱. 4번 탈락. 그리고 3번이나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p가 0보다 크거나 같고 q가 0보다 크거나 같고 p 플러스 q가 1이므로 자, p의 p 빼기 1은 0보다 어떻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p 빼기 1을 볼게요. p 빼기 1. 자, 1 빼기 p가 q기 때문에 p 빼기 1은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q가 된다. 이 값은 마이너스 q와 같아요. 근데 p가 0보다 크고 q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이 좌변은 음수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눈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에는 부등식이 이 방향. 자, 이 방향이 이거네요. 답은 일단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아까 이 부분이 증명이 됐죠. 제가 맨 처음 증명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돼서 그리고 앞쪽 요거 a 빼기 b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값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곱한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이 부등식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